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왔는데요. 이 문제풀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도요, 단체 급식하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아니네요. 반드시 꼭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되도록이 꼭 반드시. 그래서 왜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어볼 그게 없어요. 영양사 문제집을 봐도 그건 다 객관식 문제지, 그 서답형이라든지 서술형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원 문제집을 되도록 활용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한 번 보는 거, 두 번 보는 거, 두 번 볼 때 더 익숙해지고요. 세 번 볼 때 더 익숙해지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에 그 문제를 접했을 때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습은 꼭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도 이제 한 8에서 한 10문제, 8에서 1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또 계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8문제에서 한 8페이지에서 그러니까 8장에서 10장, 페이지가 아니라 8장에서 10장 정도의 그 예습을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상으로는 이제 가열살균법까지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가열살균법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균소독의 이제 그 가열살균법까지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그 워밍업 있었잖아요. 그 워밍업 프린트는 항상 수업 전에 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습하는 거냐면 기입형 문제를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워밍업 프린트를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업 오시기 전에 전날 이론 먼저 공부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워밍업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벌써 복습을 3번이나 한 게 되거든요. 그럼 이론 복습,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한 번 복습, 워밍업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 통해서 잘못된 거 다시 확인을 하고 좀 더 보강해야 될 내용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 여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식품위생학 단체급식을 비롯해서 전공 과목을 좀 확실히 이제 그 복습해두는 그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이전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정확하게 다 공부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복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 이제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요, 앞에서 이론처럼 구성은요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 영역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인 식품과 미생물부터 해서 우리가 마지막 해석까지 식품위생학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식품과 미생물 먼저 들어갈 텐데 그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부터 해서 가열, 살균 파트까지 내용들을 한번 공부할 텐데 이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워밍업. 자, 그래서 워밍업을 통해서 오늘 할 내용을 먼저 예습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밍업 프린트부터 확인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세균이라는 개념이요. 그쵸? 세균, 균이라는 개념을 할 때 균은 일반적으로 영양세포 상태로 존재하긴 하지만 드물게 뭘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었냐면 아포 내지는 포자를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포 상태, 포자 상태 다 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1번 그 내용 나옵니다. 일부 세균들이 외부 환경이 허락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 그게 바로 뭐예요? 아포 내지는 포자죠. 그래서 아포하고 포자는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포 내지는 포자. 자, 근데 모든 균들이 아포 내지는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 그렇죠.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그람 염색을 하잖아요. 자, 그람 염색을 해서 실험한 결과 자주색으로 나타냈답니다.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거 뭐였어요? 그람 양성이었죠. 그람 양성. 보통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는 거는 그람 음성이죠. 저 예전에 문제 보기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염색법으로 염색했더니 자주색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졌었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은 그람 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람 양성균으로 단백질 전분 분해력이 뛰어나며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되는 거. 그래서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되고요. 단백질 전분 분해력이 뛰어나서 단백질 식품에서도 문제가 되고 전분 식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뭐였을까요? 바실러스였죠. 바실러스. 그래서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전분 분해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밥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전분제 식품에서도 끈적끈적한 점질물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류의 이런 부패에도 관여를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실러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자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내열성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일명 거미줄 곰팡이, 일명 빵곰팡이라고도 하며 식품의 변폐에 관여한다. 일명 거미줄 곰팡이 내지는 빵곰팡이라고 불리는 게 뭐였냐면 리조푸스였죠. 리조푸스. 자, 그 다음에 5번.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 여러분, 푸른 곰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니실린을 제조하는 데도 이용이 되지만 건조식품을 변폐시키기도 하고요. 치즈의 숙성에도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황변미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페니실리움입니다. 페니실리움. 자, 그 다음에 6번. 전분 당화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요. 간장, 된장 이런 제조에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 종류를 만들 때 이용을 하죠. 누룩곰팡이이기도 하면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생성하기도 하는 곰팡이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스페르길루스였어요. 그래서 아스페르길루스 속이 되죠. 아스페르길루스. 자, 그 다음에 7번. 식품에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자,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이요.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 어떤 미생물이 문제가 되냐면 세균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건조식품이나 과일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잘 못 자라는 건조식품, 그 다음에 pH가 낮은 이런 과일 이런 데서는 뭐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곰팡이가 주로 문제를 일으켰었죠. 자, 그래서 7번은 세균 그리고 곰팡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네, 8번. 미생물 중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여과성 병원체라고 하고 RNA나 DNA 중 하나만 갖고 있는 거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 다음에 9번. 저온에서 단백질 분해력, 지질 분해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냉장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며 어패류의 우종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뭐냐면 슈도모나스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냉장 보관했을 때 그 부패, 변폐에 관여하는 거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그 다음에 10번. 대다수의 부패균, 병원균은 온도대로 분류했을 때 뭐로 분류가 되나요? 중홍균, 그쵸? 중홍균으로 분류가 돼요. 대다수는 중홍균인데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이 있었죠. 뭐였을까요? 네,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죠. 그래서 대다수의 부패균이나 병원균들은 온도대로 분류하면 중홍균이지만요. 저온에서도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이 있었죠. 그게 여신이야, 리스테리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람 양성의 아포를 형성하는 그럼 그람 양성의 아포를 형성한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둘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 더 붙었어요. 편성, 편기성 이라는 말이 붙으면 뭘까요? 클로스트리디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포를 형성하는 호기성, 통성염기성 균 하면 바실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클로스트리디움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실러스가 오면 되죠. 그래서 이건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산소도 있고 영양 성분도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영향을 줄까요? 네, 수분. 그 다음에 또요? pH, 그리고 온도 이런 것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13번 뭐와 효모는 누구보다 pH에 덜 민감하며 여러분 누구하고 효모가 pH에 좀 덜 민감한 편인가요? 곰팡이죠. 그래서 곰팡이하고 효모는 세균보다요 pH에 덜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곰팡이 같은 경우, 효모 같은 경우 pH가 낮은 pH에서도 생육이 가능했죠. 근데 세균 같은 경우 pH가 4.5 이하에서는요 잘 생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곰팡이하고 효모가 세균보다 pH에 덜 민감하며 어떤 유기사는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의 pH를 낮춰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야 한다. 유기산 중에 어떤 유기산이 더 효과가 좋았냐면요. 비해리성 유기산들이죠. 자, 그래서 비해리성 유기산들은요. 세포막을 손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로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수분 활성도. 그렇죠? 보통 우리가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이 바로 뭐였냐면 자유수들이죠. 이런 자유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분 활성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이 발육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하면은요, 어떤 미생물이 제일 많은 수분을 필요로 했나요? 네, 세균.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곰팡이 순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뭐 이제 이런 미생물 중에서 특히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생육 가능한 게 내삼투합성 효모 같은 경우였죠. 자, 그 다음에 15번 미생물 증식에 산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대요. 여러분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균은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호기성, 그렇죠? 호기성 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기 중에 산소 번호보다 낮은 분압일 때 생육하는 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보다 적을 때죠. 적을 때 잘 자라는 균을 가지고 미호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표적인 미호기성 균은 뭐가 있었냐면 캠필로박터가 있었죠. 자, 그래서 15번은 호기성, 미호기성, 캠필로박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은 산소 요구성을 보면은 대다수가 호기성 내지는 통선염기성 균인데요. 특이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미호기성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편성염기성 하나. 그거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죠. 미호기성에서 배운 건 딱 하나 뭐냐면은 캠필로박터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내지는 편성염기성 균은 앞에 다 뭐가 붙냐면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산소 요구성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어떤 효모는 잼과 같이 당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증식하여 거품을 발생하고 알코올 냄새가 나게 한다. 자, 여러분 뭐 잼과 같은 경우에는 당함량이 되게 높은 식품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에서 일반적인 미생물은 생육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효모일까요? 내삼투합성 효모들이요. 내삼투합성 효모들은 이렇게 당장, 염장식품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삼투합성 효모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내삼투합성. 그 다음에 17번. 세균의 증식 곡선은 4단계로 나눠지죠. 제일 먼저는 뭐라고 그래요? 유도기, 그리고 대수기, 그리고 정지기, 그리고 사멸기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유도기, 그리고 정지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중 뭐는 균수의 증가와 감소가 같아요. 증가하는 균수, 감소하는 균수,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균수와 사멸하는 균수가 같아져서요. 균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기, 그쵸? 정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8번. 통조림의 외관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통조림이 변질이 되면요. 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가스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관이 변하지 않는 변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플랫 사워 변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랫 사워 변폐는 외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외관이 변하지 않는 플랫 사워 변폐의 원인균은 뭐였냐면 바실러스죠. 바실러스. 그 다음에 19번. 장내 세균과에 해당이 되며 그람 음성 무포자 간균으로 세균성 이질균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그럼 세균성 이질균 앞에 뭐 붙어요? 시겔라. 그쵸? 시겔라가 붙습니다. 시겔라.